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이 폐쇄 절차를 밟기 시작한 가운데 사내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 200명가량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첫 희생양이 된 이들은 회사가 아무런 논의도 없이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해고를 결정했다며 분개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 군산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군산시청에서 회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26일 회사 측이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기 때문인데 어떤 협의도 없이 단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전부였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를 이유로 오는 4월부터 근로계약을 모두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통의 문자로 10년 이상 땀 흘려온 일자리를 잃게 된 정규직 직원들은 말을 이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생계 보장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주고 희망퇴직을 실시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자 한 통으로. 더구나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사는 이들에게 퇴직 위로금과 상여금을 단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생활을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파산 시청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그동안 정직원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임금을 받으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보였다며 정부의 대책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GM 노조는 오늘 서울 광화문에서 군산 공장 폐쇄 철회와 구조조정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너무 억울하고 해서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합원들이 서울로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공장에선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GM 측이 제기한 군산공장 직원의 희망퇴직 기한은 다음 달 2일. 본사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와 하청업체의 해고 도미노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내 경제인들이 한국 GM 군산 공장 정상 가동만이 해법이라며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도 군산 공장을 둘러싼 정쟁을 우려하면서 폐쇄 철회와 고용 안정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공장 정상화 방안을 즉시 마련하고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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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경제인들이 한국 GM 군산 공장의 정상화만이 침몰하는 전북 경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재정 지원은 반드시 군산 공장 정상화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군산 버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부평과 창원 공장 가동률만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도 예고했습니다. 지역 상공인 모두는 대정부 투쟁을 비롯하여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경제단체가 이처럼 강경하게 나서는 것은 부평과 창원을 볼모로 손을 벌리는 GM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다급함 때문입니다. 지금도 정상 가동되는 부평과 창원은 그대로 두고 군산에 신차를 배정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 다음 주 중에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을 잇따라 방문해 입장을 전하고 광화문에서 규탄 집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군산공장 정상화를 거들고 나섰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동률 향상을 위한 신차 배정과 전기차 생산 라인 전환이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정상화를 위한 신차 배정 및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전환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이들은 또 정치권이 군산 사태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고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차분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이처럼 군산 공장 폐쇄가 현실화하면서 지역 경제에 충격도 심상치 않은데요. 때마침 0.1%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겠다며 GM 경영진 고발단이 구성돼 관심입니다. 대표인 조성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왜 이 시민 고발단을 구성하게 되신 건가요? GM 공장 폐쇄가 발표된 이후에 군산 시민들 모두 다 그리고 전라북도 도민 모두 다가 배신감과
허탈함에 빠졌을 것입니다. 네. 우선 군산 시민이 약 27만인데요. 현실적으로 고발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270명 정도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 수요가 0.1%이기 때문에 먼저 왜 이와 같은 사태에 이르게 되었는지 진상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정부 협상력을 높이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시민의 한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GM은 군산 공장 폐쇄가 마치 노동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경영진의 경영 실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한국 GM의 누적 적자의 75%가 실제로는 미국 GM 그러니까 글로벌 GM에 지출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 중에는 뭐 로얄티라든지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제품 개발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노조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지 네네. 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아마 긴 싸움이 될 텐데요. 그래도 만약 경영 책임이 인정된다면 군산 공장 정상화에 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그건데 네. 그렇게 예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폐사가 현실이야 된다 하더라도 이외에 공산 공장이 다른 업체에게 매각되고 그 시간만큼이라도 정상적으로 공장이 과정될 수 있고 또 매각되는 과정에서도 정부와 시민들의 입장이 만약 반영될 수 있다면 네.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활동 계획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뭐 누구를 처벌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되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고 어떤 자료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산업은행이 그동안 주주로서 역할을 다 했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요청하는 입장들을 잘 전달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감사 신청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 청구를 해볼 계획이고요. 나아가서 가장 좀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GM이 고가로 부품을 매수하고 저가로 미국 GM이나 이런 데다가 납품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네. 결국 이전 가격 조작 문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법 위반이라든지 관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국세청이나 관세청에 고발 조치를 좀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집행할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법안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전북 현안을 담은 나머지 2개 법안은 무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지부진한 새만금 내부 매립과 개발을 공공주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새만금 개발공사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이미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쳤지만 그동안 법사위에 발이 묶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인데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도 기관 간 업무가 중복된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위원회와 청을 공사에다 다 들어놓기도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통합이 되면은 공사를 만들 필요가 그럼 무엇이냐. 새만금 사업은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새만금위원회와 국무총리실 내 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 산하 새만금개발청 등 3곳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손발이 없을 때 가졌던 역할들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써 개발공사가 하반기 설립되면 새만금 내부 개발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됐지만 나머지 현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과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 회부되는 등 보류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다음 4월 국회까지 기다려야 돼 3개 법안 전체 통과를 기대했던 전라북도로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설립자 비리로 바람잘 날 없었던 서남대가 결국 오늘 문을 닫게 됐습니다. 서남대는 사라지게 됐지만 비리사학의 재산을 환수하는 문제와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일까지 남겨진 과제가 많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모두 떠난 서남대 교정이 황량한 모습입니다.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막바지 짐을 챙기고 대학의 자료를 이관받는 사학진흥재단 직원만이 교정을 분주히 오갈 뿐입니다.
전남북을 아우르는 내륙의 거점 대학을 표방했던 서남대가 개교 27년 만에 문을 닫는 순간입니다. 교비 330여 원을 횡령한 설립자를 상대로 투쟁하고 정부의 폐교 방침을 되돌리기 위해 힘써온 서남대 구성원들은 폐교라는 현실 속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몸담고 있었던 학교를 이제 떠나는 심정인데요. 개인 비리로 인해서 이렇게 모든 학생들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뿔뿔이 흩어진 거에 대해서 참 착잡한 심정을. 최대 1,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서남대의 남은 자산은 임시이사들이 선임한 청산관리인이 처분하게 됩니다. 우선 200억 원가량은 교직원 체불임금으로 지급될 예정인데 나머지 800억 원은 지금으로서는 법인 정관에 따라 설립자 일가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 이른바 비리사학재산 환수법이 제출됐지만 일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비리사학의 남은 자산이 비리재단에 돌아가는 문제는 서남대를 통해 그 부당함이 널리 알려졌지만 서남대 폐교 이후에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남대를 대신해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방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점은 지역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설립하거나 서울시립대가 남원 캠퍼스를 조성하는 안이 유력한데 성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의대 그리고 지역과 같이 갈 수 있는 학과를 존치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작은 대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남원 시민들이 공공의대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꾸린 가운데 정부의 의대 설립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서남대 폐교와 관련해 남원시가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남원 유치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료 취약지인 지리산권 서비스 확충이라는 서남대 의대 설립 취지에 맞게 의대 정원 49명은 남원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내 사립대 교수를 입건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